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쏟아지는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로 맨홀 뚜껑이 유실돼서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출렁거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반지하 방범창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창틀로 진입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현관으로 진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힘드셔서 그랬는지 사람 한 명이 누우면 겨우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였고, 신고 직후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한가득 차오른 물이 입구를 막고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수 장비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야 피해자들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A씨와 그 딸, A씨의 언니 등 모두 3명이었습니다. A씨는 빗물이 집으로 쏟아지자 지인에게 침수 피해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처 집 밖으로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15년 만의 역대급 폭우, 외신은 서울을 강타한 재해 소식을 전하며 특히 이 반지하에 주목했습니다. 반지하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현실은 영화 기생충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직접 보고 오시죠. 야 기호야, 창문 닫아 창문. 여기 올랐지. 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사망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40대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물이 차오르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2딸과 손녀를 두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할머니 이모 씨는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울음을 쏟아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37분 작은 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살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울먹였고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작은 딸은 이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119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에 모두 예견된 죽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지대가 낮아서 인근 도림천이 불어나면 폭우 때마다 마을을 돌며 독거노인들을 깨울 정도였다는 것이었죠.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하는 32만여 가구가 반지하 또는 지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는 한국에서 유독 많은 주거 형태로 주목받았죠. 이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전문가들은 다시 이번 사고를 돌아보며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고 전 손녀가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인사는 할미, 기도 많이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였습니다. 모쪼록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지하라는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여름,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주민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민들의 생각 어떨지 박정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넉 달 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차올라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열악한 주거 환경 탓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하거나 신축과 공동개발을 통해서 줄여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온 대책이 바로 반지하 바우처입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상과 반지하의 평균 월세 차액인 13만 8천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지상으로 올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그 반지하에서 20만 원만 받아서 위로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우처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신림동 참변이 일어난 바로 맞은편 골목, 다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은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여름 세찬 비가 내린 저녁 70대 노부부가 사는 이곳에도 부부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등 이미 주거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가 우려돼 바우처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5층에 가려면 적어도 5, 60만 원 돌라 하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비싼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바우처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반지하를 없애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지하에 살던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리적 반지하를 없애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택의 연계 계획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열악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몸을 눕힐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 반지하. 모두 없앤다는 선언적인 대책에 앞서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올려줄 근본적 방법이 무엇일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은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 수해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일가족이 숨진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바뀐 건 많지 않은 데다 반지하방을 벗어날 여력도 마땅치 않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신림동에 있는 빌라 앞. 올해 장마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이 이곳 지하 주차장 앞에 강화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YTN이 주변 반지하 거주지를 돌아보니 이 정도 수준의 침수 방지 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림동 반지하촌에는 이렇게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창문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 침수 피해 우려주택 6천여 곳 가운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 설치율은 22%로 더 낮습니다. 이번 여름도 폭우가 쏟아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그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니 걱정되고 물이 안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 이사 가고 싶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지난해 참사 이후 서울시는 23만 8천여 가구에 달하는 주거용 반지하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말까지 사들인 반지하 다세대 주택은 고작 98가구뿐, 올해 목표치의 3%에도 못 미칩니다. 게다가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가구 중 실제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는 전체 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상으로 집을 옮기면 2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사업 계획이었지만 금액이 적은 데다 기한도 짧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반지하 주민들의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주거 이전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이달 하순 장마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침수 두려움에 밤잠을 못 이루는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